7억이면 충분한 줄 알았다. 62세 교수의 은퇴 후 지옥 같은 계산서라는 제목만 봐도 뭔가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 대부분은 은퇴를 편안한 안식이나 평화로운 노후라고 생각해요. 특히 30년, 40년 같은 긴 시간을 한 우물만 파고 일했으면 그 정도 재산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죠. 그런데 막상 그 현실에 닿아보면 상상과 너무 달라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은퇴 후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한 번쯤 느낄 법한 불안과 고민,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감정적인 서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62세에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7억 원의 목돈을 들고 은퇴한 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믿었어요. 7억이면 편안한 은퇴가 가능할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했고 가족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 가까운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재산이 줄어드는 걸 체감했답니다. 병원비며 예상치 못한 집 수리 비용, 그리고 늘어나는 물가까지 합쳐지니 이대로 가다간 금방 바닥나겠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때부터 김 교수님은 은퇴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공감 가는 이유는 바로 준비했는데도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목돈 마련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하죠. 은퇴 후 현실 왜 이렇게 힘들까? 은퇴 후의 삶이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 예상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자산을 오래 써야 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김 교수님도 7억이라는 목돈이 있지만 20년 넘게 써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매년 4천만 원씩 빠져나가면서 재정 압박이 컸던 거예요. 둘째, 의료비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약값, 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요. 예전에는 감기 정도면 끝났던 것도 이제는 각종 검사와 치료가 더 필요해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김 교수님의 경우도 은퇴 후 몇 차례 입원과 수술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셋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생활비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지죠. 자식들도 다 성장해서 독립했지만 본인의 식비, 공과금, 여가 비용 등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목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은 단순히 모은 돈의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은퇴 기간, 예상 생활비, 의료비, 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즉, 목돈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지, 매달 얼마씩 써야 안전한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 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쓰기만 하면 금리가 낮아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연금 상품 활용,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는 등의 전략을 병행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30년을 계획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권합니다. 또 의료비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추가 보험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김 교수님처럼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공감이 끌어내는 진짜 이야기. 1. 64세 직장인 어시연금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 시작. 어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64세에 퇴직했어요. 퇴직 전에는 연금 250만 원 정도 받으면 은퇴 후 생활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월세, 식비, 교통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체력에 부담이 되지만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할 줄 몰랐다는 어씨의 한숨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60세 자영업자 B씨 사업 접고 은퇴했는데 자산이 반토막. B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60세에 은퇴했는데 가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모아둔 자산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가게를 정리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예상 밖 유지비 지출로 재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 때문에 은퇴 후 매년 3천만 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이게 다였나 싶다는 후회가 크죠. 3. 62세 교사 CC 퇴직금과 연금으로도 집 수리 병원비 감당 힘들어. CC는 62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후주택이 오래되면서 급작스럽게 지분과 배관 수리를 해야 했고 본인도 당뇨병 진단을 받아 병원비가 늘어났죠. 그럴 때마다 자금을 빼쓰다 보니 점점 여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노후 준비를 강조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죠. 마무리 은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7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왜 단순히 목돈만 모으는 게 아닌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인생의 한 챕터일 뿐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가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현실적 준비입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만의 맞춤형 플랜을 짜는 것도 좋고,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 여가 생활 등 정서적 안정도 함께 챙겨야 해요. 우리 모두는 김 교수님, 어씨, B씨, CC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준비한다면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지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활기찬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칩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김 교수님의 사례와 다른 은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은퇴 계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이어서 드릴게요. 말투는 그대로 편하게, 하지만 내용은 전문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 은퇴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은퇴 자산을 생각할 때 총액을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5억 있다 혹은 7억은 모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목돈이 얼마냐 보다 그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매년 4천만 원을 쓰면 18년 만에 원금이 소진됩니다. 단,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고려 전. 여기에 연 3%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생활비는 10년 뒤엔 5,37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별도의 현금 유입이 없으면 자산 소진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팁: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월별 고정 수입연금, 임대료, 투자 배당금 등. 월별 고정 지출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 예상 변동 지출 병원비, 여행비, 경조사비 등. 이 세 가지를 나눠서 1년 단위로 계획하면 돈이 어디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눈에 보입니다. 2. 4% 룰을 기준으로 안전한 인출 계획 세우기. 재무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4% 룰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은퇴 자산의 4% 이내에서만 매년 꺼냈으면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이 7억이면 1년 생활비 상한선은 2,800만 원. 만약 현재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물론 이 룰은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내 생활비가 자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체크하는 기준으로는 유용합니다. 주의점: 4% 룰은 안전한 인출률을 말하는 것이지 최적의 지출 금액은 아닙니다.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많은 경우
인출률은 3% 이하로 낮춰야 안전합니다. 3. 의료비 리스크 줄이는 3단계 전략. 은퇴 후 지출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430만원, 75세 이상은 700만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비용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의료비 대비 3단계. 보험 점검 은퇴 전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필수 보장성 보험을 재정 점검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의료비 전용 비상금 최소 500만 1000만원 정도를 별도 계좌에 마련해 두세요. 건강관리 투자 걷기, 식습관 관리, 정기검진을 생활화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달 헬스나 취미활동에 쓰는 10만원이 10년 뒤 수백만원의 의료비 절감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4.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쿠션 자금 마련. 김 교수님 사례에서처럼 집 수리나 가족 돌봄, 자녀 지원 등은 은퇴 계획에 없던 큰 지출입니다. 특히 집은 2030년 이상 사용하면 보일러, 배관, 지붕 같은 주요 설비를 한 번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수백만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팁: 전체 은퇴 자산 중 최소 1015%는 예비비로 남겨두고 절대 생활비로 쓰지 않는 규칙을 만드세요. 이 돈은 긴급 상황에서만 쓰도록 하면 생활 자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원을 유지하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소규모 수입원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전문 분야 강의월 23회만 해도 30만 50만원 수입, 소규모 임대 수익 원룸, 상가 일부 임대, 온라인 판매 재능 마켓 활용, 취미를 통한 수익 목공, 글쓰기 유튜브 등. 전문가들은 작은 수입원이 있으면 자산이 오래 버틸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목돈을 꺼냈을 때 느끼는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6.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저위험 투자 병행. 은퇴 후 자산을 전부 예금에만 묶어두면 물가 상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대였지만 식품, 의료, 에너지 분야는 그 이상 올랐죠. 저위험 투자 방법 예시. 안정적인 배당 주전력, 통신 필수 소비재, 채권 ETF, 월 배당 ETF, 변액 연금 보장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 다만 전문가들도 은퇴자의 주식 비중은 2030% 이내로 제한하라고 조언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필요 자금과 분리해서 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7.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필수. 재무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길 돈보다 시간이 무섭다고 해요. 할 일이 없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커지고 그게 건강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팁: 정기적인 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배우고 싶은 분야의 교육 참여, 하루 일정표 작성, 규칙적인 생활. 이렇게 보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구조는 현금 흐름 관리, 의료비 대비 예비비 확보, 작은 수입원, 저위험 투자, 심리적 준비 이 6가지 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